상속세는 재벌이나 내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20년 전까지는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해서 상속세 걱정을 하는 집안은 드물었고 세금 신고는커녕 세무사를 찾을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세금? 우리 집엔 해당 없어.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가 끝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모님이 20년 전 3억 원에 사신 아파트 한 채가 지금은 12억 원이 되어 있고 그 순간 여러분의 가족은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2025년 뉴스에서 낯선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 개편, 일괄공제 상향, 유산취득세 전환, 최고세율 인하. 그 자막이 스쳐 지나갈 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 나도 해당되는 건가? 문제는 상속세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제 항목만 해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 금융재산공제까지 종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복잡함 앞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중에 세무사한테 맡기지 뭐. 하지만 그 나중에라는 생각이 때로는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상속세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지식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고 실용적인 재무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괄공제가 8억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 원인데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이것이 8억 원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8억 원 이하라면 개정 이후 상속세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기준선이 3억 원이나 높아지는 셈입니다. 단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므로 최신 세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가정의 상당수가 이 변화로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 공제가 최소 10억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 현재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값은 5억 원인데 개정 논의에서는 이것이 10억 원으로 상향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자동으로 공제된다는 뜻으로 부부 공동명의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결정적인 항목입니다. 세 번째,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18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개정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일괄공제 8억 원의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을 더해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을 가진 중산층 가정이라면 상속세 걱정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네 번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세율이 40%로 낮아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산 상속의 경우 수억 원 단위의 세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10%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로 넓어진다는 이야기. 현재는 1억 원 이하 구간에 10%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넓어질수록 중간 규모 상속에서 실질 평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산취득세 전환이 뜻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재산을 나눌수록
실질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7번째, 동거주택 상속 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해당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세월이 세금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되는 항목으로 두 가지 요건인 10년 동거와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8번째, 금융재산 상속 공제 현금과 예금에도 공제가 있다.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상속받을 때도 별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즉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의 20%를 공제해주며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예금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신고세 공제 3%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혜택 상속이 게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3%가 작아 보여도 상속세가 5억 원이라면 1,500만 원이 그냥 돌아오는 셈이므로 기한 내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번째, 전략적 신고 세금이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어차피 공제받고 나면 세금이 0원인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 지금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남기셨고 공제 적용 후 상속세가 0원이라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신고해 두었다면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 차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으니 지금 0원의 상속세를 아끼려다 훗날 수억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해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더 나아가 세무당국이 고의적 누락이나 허위 신고로 판단하는 경우 부정 무신고로 분류되어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원금이 2억 원이라면 가산세만 8천만 원이 추가되고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세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등기 이전 내역과 금융거래를 통해 상속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 안 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10가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일괄 공제 8억 원 상향 논외,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상향 합산 시 최대 18억 원 면제 가능, 최고 세율 40%로 하향, 10% 구간 2억 원으로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논외,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기한 내 신고 시 3% 추가 공제, 그리고 세금이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오늘 말씀드린 개정론의 사항들의 최종 확정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에 여러분은 상속세를 남의 이야기로 여기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공제 항목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신고 기한의 무게를 알며 감정평가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계실 때,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오늘 이 지식을 바탕으로 가족과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온전히 남겨주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가장 유용하게 느낀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